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지혜롭게 채소를 잘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1년 내내 양배추가 냉장고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양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가 채소예요. 십자화가 채소는 정말 좋은 게 해독 주스는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해독 주스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귀찮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히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제가 존경합니다. 이게 끼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부지런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냥 한 번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좋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마시지 않게 되고, 저도 아침에는 사실 간단하게 차만 마시기 때문에 아침에 해독 주스 너무 좋은 습관인데 귀찮더라고요. 사실은 귀찮아 가지고 해독 주스 마시는 분들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한 분은 해독 주스를 부지런히 인스타에 올리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몇 분 봤었어요. 근데 건강하시고 그런 노력들 굉장히 응원합니다. 집에서 해독 주스 만드시는 분들은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인스타에도 많이 있고 책도 있고 시판 제품도 있습니다.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해독 주스가 그냥 단기간에 걸치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채소 꾸준히 시작하는 단계로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채소를 섭취하기에는 정말 좋고, 제 또 지인이 정말 놀라운 예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 좀 여러 또 배울 만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는데, 한 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남자분입니다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께 "야채수가 좋다." 그러니까 채소수죠. "야채수가 좋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30 중반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매일 채소 주스를 시중에 파는 거를 유기농 거를 사서 드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례인데요. 이런 습관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채소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채소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게 해독 주스든 해독 스프든 채소찜이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분들은 채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책도 채소 해독식이라고 했지 채소 과일 해독식이라고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소를 정말 즐겨서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일을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이 지금 당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참외도 지금 일정 이상 브릭스 당도를 넘지 않으면 출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건강해서 드시기보다 맛있어서 드시거든요. 달기 때문에 드시고.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과당은 특별히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또 인슐린 저항성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과일은 좀 채소와 다르게 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 해독 주스 너무 맛이 없다고 과일을 이제 많이 갈아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입자가 가늘수록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위해서라면 이제 통째로 갈아서 드시고 즙만 내서 드시는 것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몸속 독소를 쫙 빼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제 책에 서문에 5가지, 건강을 위해서 5가지가 중요하다,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식습관이고요.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수면, 네 번째 마음 챙김, 5가지 인간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요. 그래서 악순환을 돌기도 하고 선순환을 돌기도 합니다. 식습관이 정말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채소만 많이 정말 꾸준히 먹었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잠도 불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가공식품 되게 좀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 5가지가 조화롭게 돌아갈 때 해독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식습관의 중요성은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채소를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고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2가지를 다 추천드리는데요. "아 그거 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운동의 중요성은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근데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30 대부터 근소실이 근감소가 시작되는데 운동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시지 않으면 근감소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보행장애까지 되고요. 보행장애가 되면 어디 넘어지셨을 때 골절이 되셔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까지 최악의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가 근력과 연금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오래 살수록 정말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추천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은 이제 걷기, 그 걷기보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유행하는 뛰기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슬로우 조깅 뭐 속도 기록에 연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제 슬로우 조깅으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그래서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뛰시면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할 정도의 속도라고 말씀드려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고관절도 아프지 않고 이제 짧은 거리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제 하시면 뇌에도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운동이 좋다는 거는 밝혀진 얘기고요. 그리고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고 넷플릭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딱 그냥 핸드폰만 들면 전 세계랑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의도적으로 정말 수면 관리하고 마음 챙김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일이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또 각성되시기도 하죠. 그러면 잠을 또 못 이루시다가 뒤척이시다가 컨디션 또 안 좋아서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으로 또 시작하시면 이게 몸이 해독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책의 마지막 챕터를 도시살인으로 살자라고 일부러 넣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의도적으로 연결을 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를 끊을 필요가 있고요. 지인과의 연락도 조금 의도적으로 끊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떨 때 나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이제 기쁜지 행복한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이제 삶은 결국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인데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시간을 좀 줄이셔 가지고 자기를 좀 알아보고 자기를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책의 이제 채소 해독식이라는 것도 사실 자기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 저는 자기 자신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돌봄의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자기가 또 자신에게 충분한 수명을 제공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뇌도 노폐물이 나옵니다. 뇌도 노폐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의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언제 많이 씻겨 내려가느냐, 깊은 수면일 때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잘 못 자는 게 충분히 못 자는 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충분히 주무시는 게 치매 예방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히 이제 해독물질 내보내는 시간이 잠을 잘 잘 때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좀 약속을 미루시거나 이제 약속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신을 잘 재우는 것이 중요성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방사능을 뿜는 것 같은 이제 관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방사능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피폭된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만날 때 왠지 불편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왠지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고 왠지 힘이 쫙 빠지고 눕고 싶고 피곤하고 뭔지 딱 어떤 감정인지 딱 잡히지도 않고요. 피폭되는 거거든요. 저는 피폭이라고 쓰고 싶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피폭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자신을 잘 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 관계도 잘 좀 정리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식 먹고 잘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 마음가짐도 잘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는데 관계에 너무 끌려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정말 힘드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5가지 축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해독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지혜롭게 채소를 잘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한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1년 내내 양배추가 냉장고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양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가 채소예요. 십자화가 채소는 정말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씹을 때 설포르판이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해독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이런 십자가 채소에 양배추,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에 늘 빠지지 않는 명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습관 브로콜리, 양배추 익숙하지 않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순도 괜찮습니다. 무순, 브로콜리 새싹도 브로콜리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브로콜리 새싹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책에서 읽고서 그 브로콜리 새싹을 좀 길러봤거든요. 근데 물만 주면 정말 잘 자랍니다. 브로콜리 새싹도 한번 길러보시고 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십자화가 채소를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돈가스 드실 때라도 양배추를 정말 많이 썰어 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드시고 이제 뭐 찌개, 뭐 양배추 된장도 많이 드시거든요. 양배추를 이제 여러 가지 한 채소를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채소 활용법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I 시대잖아요. "집에 양배추 있어. 양배추 요리 어떤 거 추천해 줘." 이러면 진짜 요리 방법들까지 다 상세히 다 나오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알배추, 작은 배추라고 하죠. 알배추 하나를 딱 사셨을 때 활용을 쌈채소로도 활용을 하시지만 이제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은 쌈채소로 드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채 썰어서 된장국으로 드시고 바깥에 질기고 큰 부분은 배추전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채소를 가졌을 때 냉장고에 썩히지 마시고 여러 가지 채소 활용법을 AI를 활용하거나 이지스타를 활용하거나 뭐 유튜브를 활용하셔서 정말 팔도 강산에 정말 요리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진짜 고수분들이 많으신데 최대한 영상 활용하셔서 그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채소는 항암하시는 분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드시는 채소인데요. 항암, 항산화, 항염 효과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항상 상위에 링크되는 채소고요. 그리고 일단 계절을 타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 내내 봄나물과 달리 봄에 잠깐 나오는 봄나물과 달리 1년 내내 재배하기 때문에 양배추 항상 많이 드실 수 있고 브로콜리 항상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 양파랑 이제 마늘 같은 거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냉동실에 양파랑 대파, 고추 슬라이스해서 파는 냉동 채소들이 굉장히 많고 간마늘도 뭐 소용량, 대용량 많이 있으니까 그 적극 활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면 정말 채소가 가진 많은 유익한 이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 이제 냉동 간 마늘을 먼저 꺼내 놓고 국 끓이기 시작하시고 인제 요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서 일본인 장수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리를 하시냐면 너무 쉽게 요리하시고 재료를 너무 잘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양배추 뭐 이런 걸 사 오시면 비닐봉지를 5개를 피세요. 피셔 가지고 5 일치의 된장국 재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양배추 채 썰어 가지고 5 등분 해서 나누시고
비닐봉지 안에 버섯도 그렇게 나누시고 쑥주도 그렇게 나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을 다 나눠서 묶어 가지고 그대로 냉동실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된장국 끓이실 때 그 야채만 딱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용도별로 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냉동 채소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용, 뭐 볶음 채소, 볶음밥용, 구운 채소, 냉동 구운 채소도 있고 그 냉동 찜 채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냉동 찜 채소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꺼내서 전자레인지 잠깐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